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대구의 공천 기준과 방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국정감사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셨죠? 예. 이번에는 이제 원래 여성가족이었나요? 근데 지금 성평등 가족부 이름 좀 생소한데. 예, 성평등가족위원회 예, 가족위원회 네, 이제 위원장이고요. 이번에 첫 국감이었죠. 예, 그전엔 장관도 없었잖아요. 장관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떠셨어요? 국감하시니까. 이번에 이제 국감은 이제 결국은 성평등가족부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예, 예. 고용노동부에 있는 그 여성 노동 인력에 대한 그 노동 관련해서 우리 이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관대 왔을 때 사람하고 예산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관대 업무하고 기본적으로 있던 업무하고 어떻게 믹스를 했느냐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장관은 또 이렇게 공무 본 사람은 민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치우쳐질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로 굉장히 조금 뜨거웠던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국정감사는 뜨겁지 않은 위원회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죠. 예, 예.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여야 뭐 할 거 없이 다 이제 지방선거 예, 준비로 들어갔는데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첫 선거거든요. 맞습니다.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아무튼 좀 단호하고 예.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17년 탄핵 때 18년 지방선거 폭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탄핵하고는 지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내란이란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그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굉장히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립을 굉장히 세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대장동 7,400억에 대한 규탄 대회 예. 또 입법 폭조에 대한 그런 이제 항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자꾸 셀을 모으는 이유가 이제 엄중하다는 거에 대한 그 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무겁겠네요. 무겁습니다. 그죠? 지금 원래 위원장님이 당내에서도 마당발로 유명하신데 예. 워낙 많은 분들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실 기회가 잘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뭐 속은 뒤집어지지만 예. 그래도 뭐 표정은 웃으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선거라는 게 항상 성격 규정을 하는데 예. 지방선거 보통 하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원래 조금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게 지방선거의 성격이었는데 예. 이번 선거는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하여튼 굉장히 그런 상식, 비상식, 일하는 정치 또 뭐 이렇게 말뿐인 정치 이런 프레임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 출범하고 치르는 첫 선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성적표가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여당에서는 여기를 중간 성적표라 생각하고 잘 가야 되고 예. 우리는 어쨌든 창과 방패의 아주 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여당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퍼붓더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고 예.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들이 잘못한 거를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맞붙는 선거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워딩이 당 지도부가 워딩이 점점점 점점점 세워지고 있어요. 예. 예. 그 아마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걸 텐데 자 선거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여 사실 선거 치르셨지만 선거 준비하는 입장에서 6개월은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후딱 지나가는 시간이죠. 근데 대구시당 저희가 오늘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이건데 대구시당에서 기초단체장 예. 광역 기초의원 공천 하시잖아요. 예. 자 기준 여쭤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공천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보통 뭐 얘기하는 기준은 어쨌든 첫 번째로는 도덕성 책임감을 보고 있고요. 예. 그거는 그동안 그 처음 도입되는 진입하는 사람도 또 수성해야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덕성은 우리가 큰 잣대니까 도덕성 문제 또 책임감으로 일을 했냐 말았냐.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전체 아마 그 시트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그 말씀하신 지방선거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면
결국은 이제 공천이죠. 뭐 이제 선거의 성격은 이렇지만 실제 싸우는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어떤 분을 공천하느냐일 텐데 도덕성이나 능력은 뭐 어떤 선거든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여든 야든 다 충성도 당원들의 당심을 얼마나 반영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물론 당심이 중요하죠. 책임감이니까 네. 중요한데 자칫 당심을 생각하다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걸 놓치게 되면 공천이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공천이란 게 네. 정말 적절한 사람을 공천해야 결국은 성공된 공천이 아니면 정권에 아주 그 정권이 무너지는 중요한 그런 상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천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공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자, 대구는 그래. 흔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 이제 시당위원장이 돼서 예.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네네. 어쨌든 내년 요거를 잘 넘겨야 될 예. 텐데 이게 이제 제가 큰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당위원장님이 공천이라는 중요한 역할에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 아는데 사실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거에 대한 책임도 맞습니다. 예.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대구를 보수의 텃밭이라고 합니다. 공천 경쟁이 늘 그렇듯이 치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다 경선합니까? 시간이 가능합니까? 이게 전부 다 경선을 하는 게? 뭐 경선의 시간은 사실은 그 예비적인 경선을 하고 마지막에 두세 명을 가지고 다시 또 경선을 또 붙게 되는 한 2차 정도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뭐 시간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까에 대한 예, 예. 그게 염려가 더 크죠, 사실은. 예.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제 관심이 조금 더 클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인 베이스는 경선을 현역 단체장을 포함한 경선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 되나요? 이제 그게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삼선을 마치는 새로운 판을 짜는 데는 예. 그 자체만 보면 되는데 네. 재선을 삼선으로 보낼 건가 말 건가는 사실은 현역을 그대로 넣어서 경선하는 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당연히 이기게 돼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같이 일을 했으니까 네. 자기가 이제 8년 동안 4년 동안 일을 한 거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하게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안을 뭘 할 건가인데 사실은 있는 지금 현역들을 어떻게 일을 잘해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제일 행복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조율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이제 기술적 조율이라는 게 경선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전에 어떻게 컷오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죠. 정리할 예.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겠죠.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잣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도덕성, 책임성 여러 가지 잣대를 두고 이 사람이 특히나 우리 이제 당에 대한 당심 얘기하셨는데 예. 당보다 얼마만큼 지지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구청장 군수선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 부류 그냥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이게 리더를 뽑는 경우하고 지금 그냥 그대로 지금 삼선으로 가냐 마냐 하고 조금 관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냉혹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엄중한 선거 과정이라면. 예, 특히나 우리는 텃밭이니까. 예. 그러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과적으로 힘들었지만 100점은 아니지만 60점, 70점에 공천을 했다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잣대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또 당에서는 지방선거 이제 TF가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적절하게 참고하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광역단체장 선거는 중앙당에서 하죠. 공천은 그렇죠. 공천 결정은 중앙당에서 하기 중앙당에서 예, 하죠, 예. 그죠? 대구시장이 지금 권한대행 이른바 이제 지금 현역이 없는 상태라서 예.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거 이렇게밖에 못 여쭤볼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봐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다음 대구시장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쨌든 대구가 위기잖아요. 경제적인 위기고 인구 유출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다선 의원들도 있고 또 이제 구청장을 마치는 분도 있고 뭐 제3의 기업하신 분도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정권이 우리 정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권에 부역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소통을 하면서 대구만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가진 좀 유연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대구가 결국은 이제 침체되어 있는 걸 바꾸기 위해서는 신산업 쪽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는 미래 지향적인 걸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게 다각도로 필요한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를 살릴 수 있는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 5명, 10명 하면 10분 정도 중에서 한 5분 두 A그룹, B그룹은 나눠지겠죠, 어느 날. 근데 A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구를 지금까지 많이 답습을 했잖아요. 네. 대구의 시장님들이 어떠면 좋겠다는 걸 다 안다고요. 알고 또 이 주민들은 웬만큼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표를 줄 때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심, 뭐 책임감, 뭐 일반 여론 이런 여론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아주 전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없는 질문인데 지역 대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장 선거에 대해서 좀 합의나 뭐 이런 좀 공감대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 예. 그런데 다들 이제 다선이면 네. 해야 되고 네. 또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복잡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예. 어쨌든 10년, 20년 쭉 이렇게 대구에 표를 받고 서울에 가서 예. 행사를 했으면 서울에서 가진 내떡을 가지고 예. 나는 대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의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정권 교체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에서도 TK에서 이번 지방선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지난 대선 이후에 민심 변화도 있다. 대구 경북에서도 이번에 여당과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구에서의 선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제 정권을 가져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요소의 얘기들을 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다 하나의 기호지 결국은 대구는 대구의 민심이란 건 늘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보는 시선이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경제가 망쳐지고 입법이 폭주되고 이런 이 밸런스적인 걸 일을 못하는 이 정부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구를 살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냥 보는 시선은 자기들은 이제 굉장히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결국은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구 선거에 시장 선거나 구청장 선거에 쉽게 뛰어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당위원장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는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예, 지역 현안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예, 이제 뭐 사실 말씀드리기 좀 답답한 수준인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전향적 검토 뭐 정부 지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 타운홀 미팅을 하러 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극적인 고려라는 얘기 단어가 조금 달라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TF를 만들어야 되는데 TF에 국토부, 국방부, 기재부, 국조실 이렇게 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내 할애해야 될 국감 질의에 대구시를 위한 질의를 7분 동안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총리 보고 이 부처 간에 고려한다, 적극한다, 뭐 이렇게 공치기 좀 하지 말고 네. 부처 지금 우리 필요한 건 예산이니까 네. 당신이 그리워 깍지고 이걸 해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네. 왜냐하면 80년 된 공항을 새로운 공항으로 모든 시설을 새롭게 갖춰주고 네. 210만 평을 510만 평을 보내고 이런 일을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 왜 기부대 양료라는 걸 받아들이는지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 또 이거는 국가의 사무다. 예를 들어서 가덕도, 제주 공항 다 국가의 사무였기 때문에 국가의 사무로 가서 해줘야 되고 특히나 기부대 양료로 진행을 했으니까 완전히 뭉개고 새로 국가 주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렇다면은 공자금을 투입을 해서 네. 저쪽에 우리 저기 군위 쪽에 그 신공항 신부지에 공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이 부지를 우리가 팔아서 이제 예.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갭이 한 10년이 생기니까 예. 그동안에는 당신들이 이자를 주면 이 나중에 분양해서 갚겠다. 예.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자금이 원래는 예. 공항은 우리 게 아니고요. 예, 예.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군대 예. 군일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공연이 기부대 양녀라는 거에서 이걸 팔아서 이쪽에 보내고 예. 짓고 난 다음에 이걸 팔아서 갚겠다 하는 거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거죠. 이미 그때 계산할 때와 달라진 건 대구는 이미 좀 경제적으로 내려갔고 예. 저기 여성 쪽에 군위 쪽에는 예. 땅값이 올라갔고 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공자기금을 결국은 이자라도 이제 주면 7년 동안 8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이쪽에 개발될 때 분양해서 나라 돈을 갚겠다는 떼먹겠다는 게 갚겠다는 얘기를 하고 아니 근데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사실 지금 픽본게임 같아요. 네. 국방부도 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기재부도 애써 보겠다. 예. 근데 대통령이 밝힌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네. 이게 밑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는 분위기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지방공항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요. 예.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빙빙 수건 돌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훈식 실장이 얘기한 거는 예. 사실 제가 보면서 그거는 뭐 예. 좋다. 우리는 우리 돈 대고 하려고 생각하니까 예. 저기 채권해서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 좋다 그냥 역할을 하겠다. 역할 하겠다. 우리는 민간공항 우리가 하고 군공항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 돈을 대줄 수는 없으니까 예. 강훈식 실장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 괜히 기죽을 필요는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 뭐 지역 정치권의 선전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혹시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더 하고 싶은 말 어쨌든 저는 이번에 공천이 잘 돼서 우리 대구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길에 우리가 군킴 우리 당원들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대구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땅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